불가리아는 루마니아 남쪽에 위치한 유럽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놀라운 자연경관, 매력적인 마을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물가로 유명한 멋진 나라입니다. 또한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불가리아를 함께 탐험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세계 최대의 장미 오일 수출국이라는 점이나 후케리 악령 축제, 바바 마르타 같은 독특한 축제로 대표되는 수많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유럽 국가를 탐험하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5번 후케리 악령 축제. 쿠케리는 고대 트라키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의식으로 불가리아를 수호하는 신이자 포도주의 신 다산과 환생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이 의식을 수행하면 악령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쿠케리 참가자들은 동물과 새의 얼굴이 조각된 나무 가면을 쓰고 몸에 청동 방울을 달아 공동체의 불운과 재앙을 가져오는 악령을 쫓습니다. 그들은 또한 칼, 칼입, 바질, 염소, 가죽 같은 물건을 장착하고 사납게 보이는 악마로 변신하여 거리를 춤추며 돌아다닙니다. 의상에서 공통된 특징은 신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뿔, 즉 물소의 뿔입니다. 쿠케리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건강과 행복 번영을 기원하는 춤을 춥니다. 또한 가정들을 방문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진 전통 축복 의식을 수행합니다. 원래는 거의 남성들만 참여하던 축제였지만 요즘은 용감한 여성들도 이 의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참가자들에게 이 거대한 악마 가면은 악령이 달라붙는 공간이며 축제가 끝난 후에는 악령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폐기됩니다. 저도 꼭 한번 가서 이 독특한 불가리아 축제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날 방문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칫하면 한밤중에 외출했다가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6번 처녀 신부 시장.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순결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불가리아에는 신부를 도매 채소처럼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카라이치라는 불가리아 중부의 소수 민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특한 결혼 전통, 즉 1년에 3번 열리는 처녀 신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에스타라 자고라 마을에 모여 미혼이고 순결한 딸들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팝니다. 칼라이즈족은 대부분 광산 노동자이며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또 한 명의 식구를 줄이고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딸들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곳 부모들은 유혹을 피하고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딸이 초경을 하면 즉시 학교를 그만두게 합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 소녀들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그들은 짧은 치마와 화려한 화장을 통해 미래의 남편을 유혹합니다. 외모가 더 뛰어난 소녀일수록 가격이 더 높습니다. 가격 협상이 끝나고 돈이 지불되면 그 신부는 신랑의 소유가 되며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우자를 찾는 장소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부가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격은 약 5전 월천 BGN 약 2천 충도궁 600달러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처녀가 아닐 경우 가족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신부는 수치스러운 여자로 낙인 찍히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합니다. 2024년인 지금에도 여전히 이런 관습이 존재한다니 믿기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0번 고개를 끄덕이면 아니오라는 뜻. 불가리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동의가 아닌 거절의 의미이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 거절이 아닌 동의를 뜻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풍습은 인도와도 비슷합니다. 불가리아에 정착하거나 현지인과 바디 랭귀지로 소통할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평소 말하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는 습관이 있다면 이곳에 올 때 주의하세요. 현지인들은 당신이 거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번 불가리아의 신기한 신부 화장 풍습. 모든 신부는 결혼식 날 아름답고 화려해지길 꿈꾸죠. 하지만 불가리아의 림노보에서 성장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런 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눈을 감은 채 얼굴 전체에 흰 분가루와 반짝이, 인공꽃 등 온갖 장식을 덮어야 합니다. 이 신부 화장은 2시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남성도 신부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신부는 현대식 웨딩드레스 대신
행운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전통 의상을 입으며 이 의상은 마을의 많은 여성들이 함께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곳의 전통 혼례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여겨지며 주민들은 모두 함께 춤을 추며 새로 결혼한 부부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결혼식에서는 술이 금지되며 혼전 관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밤 신랑이 신부의 하얀 얼굴을 처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신부라면 이런 화장을 좋아하실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6번 전통 불가리아 호로 춤. 불가리아의 가장 상징적인 의식 중 하나는 호로 춤입니다. 호로는 불가리아, 그리스 및 기타 발칸 국가들의 공통적인 집단춤으로 참여자들은 원형줄 또는 다양한 형태를 이루어 춤을 춥니다. 춤의 리듬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집니다. 한 명씩 참여할수록 원은 점점 커지고 이 춤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로는 불가리아의 축제, 파티, 생일, 결혼식 등에서 자주 추어지며 우주로부터 인간의 에너지를 채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번 불가리아인은 유럽인에 비해 비교적 키가 작다.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하지만 불가리아인은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 평균 키가 작습니다. 남성의 평균 키는 107cm, 여성의 평균 키는 194cm입니다. 이 수치들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유럽 내에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10번 독특한 크리스마스 풍습.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불가리아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자신만의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보통 12월 24일 밤 가족 및 친척과의 저녁 식사로 시작되어 1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이 나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친척 및 친구들과 함께 채식 저녁 식사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7-9여 신앙계의 홀수 개수의 채식 요리를 준비하며 전통적인 불가리아 요리로는 콩, 호박, 밥, 피망에 콩을 채운 요리, 포도잎에 밥을 싸서 만든 요리, 그리고 빵 등이 있습니다. 이 빵에는 보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전이 들어있는데 새해의 번영과 행운이 집주인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전 단 한 까먹기만 금식을 합니다. 특히 식사가 끝난 후에는 음식을 치우지 않고 남은 음식과 식기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나 돌아가신 조상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을 방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매우 인기 있는 전통은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 즉 코레두바네입니다. 이는 불가리아 크리스마스 행사 중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점은 오직 남성만이 캐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코레다리라고 불리며 미혼이거나 약혼했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성들로 구성되며 전통적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노래하고 공연하며 집주인의 건강과 행복 풍년을 기원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집주인들은 콜레다리에게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쿠키, 동전, 음식, 선물 등 작고 아름다운 선물을 줍니다. 13번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1300년 이상 된 건국 이래 한 번도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오스만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장미의 나라 곳곳에는 고대 로마 유적이 흩어져 있습니다. 로마 목욕탕부터 원형 경기장, 극장까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대표적인 고대 유적인 플로브디프 로마 극장을 들러볼 수 있습니다. 플로브디프 로마 극장은 필리포폴리스 고대 극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현재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극장 중 하나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에 처음 건설된 이 극장은 구역 이름이 벤치에 새겨져 있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지방의회가 사용했다는 표식 일부 벽과 비석에는 비잔틴 그리스어로 새겨진 문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 유물이 발견된 나라. 바르나는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의 바르나 공동묘지에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금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가리아는 금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유적이 많이 발견된 나라로 그 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15,000개 이상의 고대 트라케아 무덤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은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은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11번 장미의 성지. 불가리아는 장미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도착하면 여기저기 장미 덤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카자누크는 불가리아의 장미 수도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173개의 장미 재배 마을이 있으며 80마일에 걸친 세계 최대의 장미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장미는 그 독특하고 기분 좋은 향기로 특별한데 그 향기는 수킬로미터 밖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로즈밸리에서 재배되는 다마스크 장미, 로사 다마체나는 세계 장미 오일 생산량의 7085%를 차지합니다. 이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중세시대 이래로 많은 화장품과 향수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장미 오일 알을 추출하려면 약 1,300송이의 장미가 필요하고 1kg를 추출하려면 3,500ml의 장미꽃잎이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매년 열리는 불가리아 장미 축제를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장미와 어우러진 춤과 노래가 모든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10번,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전쟁 직전까지 갔다. 전쟁은 보통 영토 자원, 종교 정치와 같은 이유로 발발하지만 때로는 어이없는 이유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25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간의 유혈 충돌로 이어진 떠돌이개 사건입니다. 1925년 10월 18일 두 나라 국경 인근 벨라치차 지역의 데미르카피아 고개에 주둔하던 그리스 군인의 개가 갑자기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애완견을 너무 아꼈던 이 병사는 무심코 국경을 넘어서 개를 쫓아갔고 이를 침입으로 본 불가리아 국경 수비대가 즉시 총을 쏴 그리스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곧이어 그리스 측도 불가리아를 향해 맹렬히 사격했고 불가리아 측도 응사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격이 잠잠해지자 그리스의 한 대위와 그의 부하들이 백기를 들고 국경 지대로 접근해 상황 진정과 협상을 요청하는 듯했지만 불가리아 측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대위를 사살하고 다른 장교들을 부상 입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리스는 불가리아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 가족에게 200만 프랑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의 판갈로스는 이에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10월 22일 불가리아 국경을 넘어 페트리치 시와 인근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불가리아도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도시는 그리스가 장악했고 주변 지역도 포위되었습니다. 결국 불가리아는 당시 국제연맹 현 유엔의 전신의 개입을 요청했고 국제연맹은 즉각 휴전을 명령하고 그리스에게 철군 및 불가리아에 대한 배상을 지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불가리아에 45천 돈을 배상했습니다. 이 번갯불 같은 전쟁은 불가리아 병사 20명, 그리스 병사 11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단지 한 마리 개가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이 안타까운 사건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9번, 바바 마르타의 봄맞이 의식. 불가리아에서는 매년 3월 1일 서로에게 마르테니차 말테니치라는 팔찌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슬라브계 불가리아인들의 왕좌 즉위식에서 칸 이스페리흐 칸 이페리히는 누이로부터 제비를 통해 흰색과 붉은색 실로 만든 봄의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페리흐는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가슴에 달았고 모든 신에게도 같은 실로 된 팔찌를 팔이나 목나무 문등에 달도록 명했습니다. 이후 마르테니차는 흰색과 붉은색 실 양목, 실 비단 등을 꼬아 만든 팔찌로 정착되었고 건강 장수 번영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3월 한 달 동안 이 팔찌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봄의 새 황사에 제비 뻐꾸기를 보거나 뱀 또는 꽃이 핀 나무를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 팔찌를 돌 밑에 숨기거나 과일 나무에 걸거나 강물에 던지거나 지붕 위에 던지며 봄을 맞이하는 전통 의식을 완성합니다. 8번, 세계 최고의 요구르트? 이 맛있는 요구르트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불가리아에 가서 물야코 에멜야코를 먹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진짜 맛있는 요구르트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야코는 불가리아 전 지역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로 불가리아의 자연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는 건강에 유익한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칠루스, 불가리추스라는 박테리아 덕분에 만들어지는데 이 균은 오직 불가리아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처음 발견된 균주입니다. 7번, 불가리아의 대표 악기 백파이프. 백파이프 하면 스코틀랜드가 떠오르지만 불가리아 역시 백파이프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기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지며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여행하면 길거리에서 이 악기를 접할 수 있으며 거리에 아마추어 음악가들은 요청하면
흔쾌히 한 곡 연주해주곤 합니다. 2012년 5월에는 333명의 불가리아 백파이프 연주자들이 9분간 민속곡을 연주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6번 키릴 문자의 기원. 키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가 러시아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키릴 문자는 불가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세기 불가리아의 시몬 1세 대제는 아버지 보리스의 문화적 정치적 지침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자 체계인 고대 키릴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이 문자는 성 키릴과 성 메토디오 형제가 창제한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853년에 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채택하였고 이후 서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라틴 문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키릴 문자를 배우는데 꽤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행운을 비는 문 앞 물 붓기 풍습. 불가리아에는 꽤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특별한 일 예를 들면 첫 등교 졸업 파티, 시험 전 결혼식 등에 나갈 때 다른 가족이 집 문 앞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성공이 물처럼 흐르기를 이라는 말을 함께 전합니다. 이는 불가리아에서 아주 흔한 행운을 비는 풍습으로 모든 일이 물처럼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번 불가리아의 이색적인 이름 본 풍습. 불가리아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가족들이 모여 새해맞이 특별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 케이크 안에는 동전이 숨겨져 있는데 동전을 먹은 사람은 새해에 큰 행운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떡 대신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새해 파티 중 처음으로 재채기하는 사람은 그 해 집안에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집주인은 이 사람에게 염소소 조랑말 등을 선물로 주어 감사를 표합니다. 3번 불가리아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불가리아 군대가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불가리아의 국기가 적에게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나라의 군대는 전쟁에서 이긴 적도 없습니다. 이는 강력한 군대 때문이 아니라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불가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구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독일 진영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유대인도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2번 불가리아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지 않는다. 2월 14일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기념하는 발렌타인데이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전혀 다른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포도밭의 수호성인인 성 트리폰을 기리는 날로 불가리아 전역에서는 와인과 음식이 가득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트리폰 자레잔 트리폰 자레잔 은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명절로 포도밭에서의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첫날로 여겨집니다. 기독교 사제가 포도밭에 축복을 내리고 의식이 끝난 후에는 고기 치즈 와인으로 축제를 엽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리폰은 포도밭을 손질하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넋을 잃은 나머지 자신의 코 일부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포도나무와 와인의 사랑과 기억을 담았다고 전해집니다. 와인 축제와 발렌타인데이의 결합 꽤 매력적인 조합 아닌가요? 때로는 와인의 힘을 빌려 고백하는 것도 좋겠죠. 1번 라키아는 불가리아의 국민술이다. 혹시 라키아라는 술을 들어본 적 있나요? 불가리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과일 증류주로 남슬라브판 보드카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어떤 술도 있게 만들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50-80%이며 어떤 사람들은 90%에 달하는 라키아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자신의 캐비닛의 집에서 만든 라키아 한 병 없으면 진정한 불가리아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라키아는 더 싸다라는 현대 속담도 인기입니다. 불가리아인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라키아 한 잔을 권받게 되며 이는 환영과 호의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라키아는 포도, 자두, 살구, 배, 사과, 체리, 무화과 등 거의 모든 과일로 만들 수 있으며 주로 포도, 자두, 살구가 원료로 쓰입니다. 자두 라키아는 중앙 불가리아의 트로얀 지역 살구, 라키아는 도나우 강 인근 투트라칸 지역이 가장 유명합니다. 불가리아에 간다면 꼭 이 라키아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전통 속담에도 있듯이 라키아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술은 불가리아인의 영혼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불가리아의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20가지 사실을 여행하며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의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